자, 우리가 봅시다. 176페이지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에 대해서는 어떤 사례인지 한번 봅시다. 경찰서장은 갑은 어리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다. 자, 한편 어른 집에서 집들이를 하던 중 지방 골목길에서 뒤에 주차된 차를 빼내며 주기 위해서 도합 4m 정도를 운전하였을 뿐인데, 자, 그렇다면 봐봐요. 일단 술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65%를 마셨다. 근데 차를 빼줄 목적으로 도로까지 했었는데 딱 재수가 없었나 봐요. 걸렸던 사례네요. 자, 문제 제기 우리 한번 봅시다. 문제 4번에 대해서. 자, 문제 제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문제 4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과연 도합 3m까지 갔다. 도로를 빼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하는가? 이게 가행 금지의 원칙인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기속행위, 재량행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이제 뭡니까? 문제 제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는가? 자, 문제 제기 이렇게 나오네요. 자, 사안에 관련해서 법률의 원칙이 문제되는 바, 특히 설문상의 각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 여부에 따라서 법률 우위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한 검토 방법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린집에서 집들이를 하던 중 골목길에 뒤에 주차된 차를 빼내주기 위해서 도합 4m 정도를 운전하였을 뿐인데라는 점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인지 해당하는 여부가 문제되는 바, 특히 심사 기준으로서 비례의 원칙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그래서 이제 재량권의 남용과 비례의 원칙이 하나의 논점이 되겠죠. 그러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하고 동일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사안에 대한 법적 성질을 우리 178페이지 5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사안에 대한 처분의 법적 성질은 경찰서장 갑은 2013년 4월 10일 어리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인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은 바, 이 역시 도로교통법 93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에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문헌상 재량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논점이 바로 재량권의 현상이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뭡니까? 가장 이제 문제를 제기해놨지만 요 문제 4번에서 도합 4m 이게 비례의 원칙에 맞는가? 사실 이 문제에서는 비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비례의 원칙이 되겠죠. 비례의 원칙. 자, 비례의 원칙은 대표적으로 우리 어떤 본안 심리에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불문법상으로서 비례의 원칙과 신뢰, 보호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논점으로서 비례의 원칙이 이게 적합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이게 대표적인 문제사의 어떤 사례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비례의 원칙의 나오네요. 행정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행함에 있어서 목적 실행과 수단 사이의 합리적인 균형이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비례의 원칙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행 조치 또는 가행 거부 금지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도합 4m밖에 안 갔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행 조치인지 거기에 대한 근거입니다. 자연법적인 근거로서 정의 또는 형평의 관념을 들 수 있고요. 실적법적인 근거는 헌법 37조 2항에 대해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와 행정소송법 재량권의 일탈 남용 금지, 그 다음에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2항을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으로서 적합했는지 적합성의 원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필요했는지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 침해의 원칙이 되겠고요. 그러면 상당했는지 상당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근거로서는 이제 헌법과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행정소송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고요. 그 내용이 적합했느냐, 그 다음에 최소 침해, 즉 필요성이 있었느냐, 상당성의 원칙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위반의 효과로서 비리 원칙에 위반한 행정권 발동은 적법 판결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 되고 행정구제의 대상이 된다. 또한 비리 원칙이 위반한 위법한 행정작용으로서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번의 사안의 해결을 이제 어떻게 이제 제가 결론을 내려놨는지 한번 봅시다. 자, 경찰서장 갑은 2014년 4월 10일 어리 혈중 알코올 농도 0.065%인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하였음을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던 바, 이거는 재량권의 해적 한계를 준수하였으므로 그 남용 여부만이 문제된다. 특히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은 비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바, 사안의 경우는 어리 집에서 집들이를 하던 중 집 앞 골목길에 뒤에 주차된 차를 빼내주기 위해서 도합 3m 정도를 운전하였을 뿐이라는 점에서 경찰서장 갑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수단은 적합하고 필요하나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경찰서장 갑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비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사안의 해결,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답안을 작성할 때 이제 사안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내려봤고요. 제2절 사례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운전면허와 관련돼서 우리가 봤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거기 자 180페이지 사례 적용을 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사례 적용. 사례 적용. 자, 제가 간단한 문제를 하나 해놨습니다. A는 양계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할 관청에 계사 떴겠죠. 계사를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자, 관할 관청은 인건불악 주민들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A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한번 생각해봐요. 기능을 해서 양계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할 관청에 계사를 건축허가를 위한 허가 신청을 하였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관할 관청은 자 주민들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을 반려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한번 제기를 해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크게는 이제 자 문제 제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놨느냐. 자 그럼 첫 번째 허가 없이 건축을 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는가. 자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해놨어요. 두 번째 관할 관청은 법령에 근거 없이 임의대로 적당한 이유를 들어 건축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속이냐 자유재량이냐 의미를 보겠죠. 인건불악 주민들의 합의가 없다는 사유로 건축을 불허할 사유가 될까요? 이제 될까? A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문제의 제기를 네 가지 측면에서 문제기를 해결을 해놨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문제 제기를 해놨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자기가 투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끌어들 건가? 이론을 잡아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위로 볼 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자, 문제를 제기를 해놨다. 그러면 그 어떤 그 자료가 기속형인지 재량형인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기를 해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안의 해결, 검토 이익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사안을 해결. 지금은 뭡니까? 이런 측면은 자기가 이 두 가지 측면은 본인이 어떻게 이론을 도출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해놨던 바 사안의 해결은 첫 번째는 어떻게 될 건가? 자, 행정청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혹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직접 철거하기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그래서 허가 없이 건축을 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을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접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자, 관할 관청은 법령에 근거 없이 임의대로 적당한 사유를 들어 건축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가? 없다.
행정청은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여서 법률 유보죠. 법률의 기속을 받아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개인에게 피해가 생기면 이에 대한 사법적인 구제가 주어져야 하며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요 내용들을 이제 써가면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 제기에서 답변을 해주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인권 불악 주민들의 합의가 없다는 사유를 건축을 불악할 사유가 될까? 법률에 이와 같은 사유로 건축을 불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대표적인 법률 유보가 되는지 법률 유보. 그러면 통상의 건축 허가의 경우와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건축을 불허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 그러 결론적으로 반려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러면 A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뭐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사례 적용을 할 때 일단은 이제 문제 제기, 조금 전에 배웠던 사례 풀이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그런 이론을 도입하면서 문제를 제기해 놓고 거기에 대한 사안을 우리가 해결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행정심판의 최근 판례를 한번 우리가 들어가면서 어떠한 것은 그만 이제 몇 개 점검 한번 해보자. 행정심판의 최근 판례네요. 최근 대표적으로 최근 판례보다는 최근 신결례가 맞겠죠. 그래서 최근 판례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청구인 적격의 예를 하나 들어놨네요. 청구인 적격.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첫 번째 뭘 우리가 했어요? 문제를 우리 문제 제기. 그래서 문제 제기. 두 번째 이제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 청구. 대표적으로 이제 요건 심리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요건 심리.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본안 심리가 있었죠. 본안 심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바로 사안의 해결.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신결의 판례를 읽어 나가야 되겠죠. 요건 심리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예요? 간할, 심판 청구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간할적인 문제를 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청구인 적격인지, 바로 청구인 적격인지, 그래서 청구인 적격. 자, 그러면 피청구인 적격이 있었고, 심판 적격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협의, 심판 이익이 있는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심판 청구 기간이 맞는지. 그래서 요건 심리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딱 생각하면서, 요거는 대표적인 첫 번째 판례와 관련돼서는 청구인 적격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펴보죠. 자, 사례 뭐예요? 사례. 자, 비록 공정구격 부적합 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서 이게 바로 자, 후문 13조와 관련돼서 한번 보죠. 청구인 적격. 취소 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와 또한 같다. 자, 무인등 확인 심판은 처분의 허령 의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할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의무이행 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적격이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법률상 이익에 대해서는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이익설,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설, 적법성 보장설이 있으나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통설 판례.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냐.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 사건의 쟁점입니다. 그러면 자, 비료 제조 공장, 비료 제조 방법의 특허권자에 대해서 동제조 방법을 이용하여 비료를 제조 판매하려고 하는 비료 제조업자가 신청한 비료 공정구격에 대한 부적합 판정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있는가 이거죠. 그럼 제결 여지는 어떻게 제결을 했느냐? 그러면 사안의 해결로 봐야 되겠죠.
자, 청구인이 축상폐쇄 대비 하 방법에 의한 무방류 처리 공법 수도용비와 수도작 정령 복합 토량 계량제와 그 제조 방법에 대한 발명 특허 건자를 하더라도 발명 특허와 공정 구격 설정은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청구인에게 비로 공정 구격 부적합 판정에 대해서 최소 심판을 구할 법률상 이건 없다라고 판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재결의 의미는 비로 공정구격 부적합 판정 처분에 대한 청구인 적격의 범위를 우리가 설치해 줬다라는 거. 그러면 자 그래서 청구인 적격의 대표적으로 청구인 적격에서 요건심리에서 요거는 요건심리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청구인 적격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판례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처분청의 얘기가 나오죠. 처분청. 그러면 이제 처분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관할이죠. 관할의 문제가 있고 대표적인 피청구인 적격과 관련된 거네요. 그렇죠? 피청구인 적격과 관련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재료 여지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자, 재결 여지는 먼저 한번 봅시다. 의료인의 진료비 허위 청구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패에 의한 행정처분 기준을 먼저 적용해야 되고 다음으로 총 허위 청구 금액에 의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총 허위 청구 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진료 급여 비용 청구를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항이 존재해야 된다. 자, 검찰의 공소 사실에 청구인의 진료 급여 비용 총액에 관한 언급이 없어 진료 급여 비용 총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사유는 청구인의 진료 급여 비용 총액을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사 청구인이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료 급여 비용 총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됨을 전제로 청구인에 대해서 총 허위 금액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오인을 근거한 것으로 입어 부당하는 판례. 주문이 나와 있죠. 자, 주문은 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 185페이지 가서 결론을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 청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의미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보죠. 청구. 이 사건은 원고 이 경례도 청구에 같은 지역이 여수에 있는 여수 백병원의 안봉국, 안영국 형제로부터 송종민에 대한 처방전 발행의 부탁을 받고 2005년 7월 8일경부터 2006년 2월 17일까지 총 20일에 걸쳐 대리 처방전을 교부하고 자, 21만 2,550원의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20일에 의사 면접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판단은 이 사건 부표는 진료비 허위 청구 행위에 대해서 의료기관 종류 월평균 허위 청구 금액 및 허위 청구 비율에 따라서 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의료기관과 월평균 허위 청구 금액이 12만 원 미만이면 12만 원 미만이면서 허위 청구 비율이 2%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처분 기준 판단에 자, 다시로 표시되어 있는 바 이는 그 정도의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부포 비고 후에 총허위 청구 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진료급여 비용 총액을 산출할 수 없어 허위 청구 비율이 산출되지 않을 경우에 총허위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러한 경우에 처분 기준표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진료비 허위 청구 행위에 대해서 이 사건 처분 기준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총허위 청구금을 확정되었으나 진료급여 비용 총액을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진료비 허위 청구 기간 동안에 진료급여 비용 총액을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는 진료비 급여 비용 총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되는 전제로 원고에 대해서 이 사건 처분 기준표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오인에 근거한 것으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 살필 필요가 없이 재량권 일탈 남용하여 입학하다. 그래서 피청구인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청구인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참고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청구인 적격이 있고요. 이제 대상 적격이 있었죠. 그래서 대상 적격.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청구인 적격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 적격이 있었고. 자, 대표적으로 이제 협의의 청구 이익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협의의 청구 이익. 여기에 이제 협의의 청구 이익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그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협의의 청구의 이익의 예, 그래서 사례가 나와 있죠.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 청구인 적격과 관련돼서 취소 심판은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거박해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할 수 없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와 또한 같다. 그러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냐? 요걸 한다 잡은 게 협의의 청구 이익의 예를 대표적으로 판례를 하나 갖다 놨어요. 대표적으로 제기의 유지를 보죠. 자, 청구인의 신용정보 영업허가가 취소된 이상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로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제기를 요지입니다. 제기의 의미는 뭐냐?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는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을 침해되거나 방해받을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청구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 재결이 바로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협의의 청구 이익의 예가 되고요. 4번은 이제 이행청구의 예입니다. 이행청구의 예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1페이지 가면 피청구인의 적격의 예가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집행부니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한 갑은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한편 동처분이 행해진 해당 처분에 대한 권한이 여성가족부로 이전되었다. 갑은 피청구인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야 되는가.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피청구인 적격과 관련된 5번은 좀 꼭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번과 관련돼서 이거는 대표적인 몇 페이지에 191페이지에 우리가 나와 있죠. 자, 사안의 해결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 즉 의무이행심판을 한 경우에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을 하여 청구하였다. 다만 심판 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되며 다만 따라서 갑은 여성가족부 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그래서 사안의 해결. 그래서 이 피청구인의 적격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 5번은 꼭 한번 읽어두시라는 거. 자, 6번은 이제 재결의 효력의 예. 이건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쭉 넘어가서 자, 195페이지 바로 7 대상 적격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대상 적격. 자, 대상 적격에 걸어서 대상. 자, 이약금 납부 통지 취소 청구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대상 적격과 관련돼서 이게 처분이냐? 자, 그러면 제2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처분 지겹게 우리가 듣게 되죠. 자, 부작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을 바로 보여 부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분의 개념과 부작의 개념. 그러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하는 이 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대표적인 통치행위라는 게 있었죠. 대표적으로. 자, 대통령이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대상 적격에서 제외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위약금 납부 통지 취소 청구가 관련해서 사건의 쟁점은 뭐냐? 자, 그렇다면 이제 사건의 쟁점, 이 문제 한번 보죠. 친구인가 2010년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안전기술 지원 위탁 사업을 영역계약을 체결하고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총 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 방문 지원을 통해서 사업자 유해 요인에 대한 개선 대책 지시, 재예방 안전기술 지원 등 영역을 수행하기로 한 청구인이 53개. 자, 대표적으로 이제 53개에 대해서 방문 기술 지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기술 지원을 한 것처럼 허위 보관 부정 사례가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계약에 정한 위약금 규정에 따라서 위약금 납부토록 한 조치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이게 이제 의미가 되고. 자, 재결의 요지는 먼저 한번 봅시다. 이 사건 계약이 대등한 당사 사이의 의사합치에 따라서 체결된 공법상 계약이고 이 사건의 계약서상 계약 상대자인 청구인에게 일정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계약 금액의 20%를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위약금 정학, 대표적으로 영역계약 특수조건 거부조 10절은 계약 상대자의 기책사에 대한 일종의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에게 위약금 발생 원인이 부정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위약금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하여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한 이 사건 통지는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 상대자에게 사건 계약에 예정한 손해배상액을 지급 청구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재결의 의미 보죠. 자, 국가기관과 사인 간의 계약을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 의무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기관이 사인에게 계약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기준을 제시한 재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기관 간의 사인 간에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상 적격이 되겠는가? 여기 이제 의미가 됩니다. 자, 8번의 관할 행정청의 요건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9번에 이제 무효 심판, 무효 등 확인 심판의 요 9번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9번에 대해서는 이게 답변으로 자, 무효 등 확인 심판에 대해서 요거는 대표적으로 행정 심판의 종류와 관련돼서 무효 등 확인 심판. 자, 재결 요지가 나오죠. 재결 요지. 자, 행정심판법 압류처분 무효 등 확인 청구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조 구조에 의한다면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은 유무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무효 등 확인 심판 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이나 관계 법령에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 등 확인 심판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의 법률 관계에 관해서 당사 사이의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해서 청구인의 권리, 법률상 지위의 불안, 위험이 있어 재결로서 법률 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권 처분과 관련된 체납액을 완납하여 2005년 9월 13일 인천 33구 9749 사량에 대한 이권 처분을 해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직접 민사소송으로 완납한 세액에 대해서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변론을 하고 청구인은 이 처분에 무효 확인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이권 청구는 심판 제기 요건을 갖춘지 아니면 부적법한 심판 청구이다. 대표적인 판결의 여지가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판 청구 기간의 A가 10번에 나와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거기 202페이지 재심판 청구의 예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2번 특별행정심판의 예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13번 정보공개의 예,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절차적 하자의 예, 요 절차적 14번에 대해서는 꼭 한번 점검해 놓으셔야 돼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돼서. 자, 번치권 납부 통지가 송달되지 않고 처분 효과가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여기에 대해서 자, 재결의 요지는 뭐냐? 벌점 초과를 이유로 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있어서 자, 별점 40점이 위법하게 부과되었고 나머지 벌점 130점은 자, 법한 경우 처분서에가 별점 초과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전에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벌점 내용을 제시했다면 그 사유가 처분 사유에 해당함으로써 벌점 중 위법하게 부과된 벌점이 있다면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나머지 벌점만으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자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처분은 위법하다. 단순히 법점 초과로만 처분을 행할 것이 사실이라면 처분의 어떤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23조에 바라는 처분이어서 위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총 판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14번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고 자 15번에 대해서도요 자동차 이용 범죄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이용 범죄에 대한 요 15번도 꼭 한번 사례를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건의 쟁점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조 1항 별표 28의 이 취소 처분 개별 기준의 1년 번호란 13 자동차 등 이용한 범죄 행위 살인이죠. 살인, 범죄 행위의 살인 미수도 포함되는지 여부. 자,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살인죄의 실행에 차례학세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조 1항 및 별표 28의 이 취소 처분 개별 기준의 1년 번호란 13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에 살인 미수도 포함된다. 자, 재결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살인 미수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 재결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나왔으니까 요 15번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14번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 사례와 관련돼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행정사 실무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꼭 해둘 거는 청강이 드는 사람은 자, 제1편 행정사법. 자, 행정사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1을 제한 나머지 지금 2, 3, 4에서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일단 한 문제 예상이 되고요. 이 기본서를 계속적으로 정독을 해 두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자, 비송사건 절차법.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총칙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총칙에서 일단 한 문제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총칙이 다 되면 우리가 이제 민사 비송사건과 민사 비송사건과 상사 비송사건에 대해서는 다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민사 비송사건, 그다음에 상사 비송사건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가테르 사건 있었죠. 가테르 사건. 자, 가테르 사건은 거진 출제 가능성은 없고, 우리 상사 비송 사건. 그러면 이 둘 중에 이제 뭐예요? 한 문제, 약술행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논술행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꼭 하기 전에, 우리 관할 신청인 신청 방법, 심리 및 재판, 그 다음에 불복,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불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타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 꼭 한번 그걸 암기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만약에 비송사건 절차법이 여기에서 한 문제 나오든지, 여기서 한 문제, 두 문제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행정심판 사례죠. 자, 행정심판 사례와 관련돼서는 여기도 이제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자, 약술 문제도 또 한 문제 나올 수 있고요. 행정심판법의 기론이라서 간단하게 약술한 문제. 아니면 사례 문제로서는 이제 사례 문제는 틀림없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이제
하나 아니면 하나 둘 이렇게 이제 배정이 될 것 같고요. 여기 하나 아니면 여기 하나 여기 아니면 하나 여기 이제 하나 해서 논술형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 사례풀이와 관련돼서 아까 문제 제기, 그다음에 요건심리와 본안심리, 사안의 해결 그걸 연습을 계속적으로 한번 전형적인 어떻게 답안을 구성할 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행정사법, 행정사실무법이 오늘 종강이 됐는데요. 뭐 시간상 우리가 뭐 열심히 뭐 할 수도 없고 일단은 뭡니까 1차 위주로 일단 6월달에 시험이 있으니까 1차에 초점을 맞춰놓고 2차에 대해서는 뭡니까 서서히 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1차 공부하신 분들은 뭡니까 행정법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절차는 2차 과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특히 거기에 대해서는 2차와 1차를 겸해서 공부하신다고 머릿속에 꼭 생각하면서 학습하는 게 제일 좋고요. 하여튼 우리 1차를 반드시 합격해서 오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2차 선생들이 실력 발휘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기본 이론 강의는 이 정도 우리가 해두시면 되고 하여튼 우리 1차 반드시 1차 수강생들은 1차를 합격해야 됩니다. 합격하고 2차만 보시는 분들은 점차 우리가 이제 하나 목차를 잡고 독창적인 어떤 문제를 제공할 건지 그 다음에 샘플을 어떻게 정할 건지 목차 구성, 개념적인 용어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준다면 우리 올해 행정사는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 실무법에 대해서는 기본 이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두면서 자 2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한테 맡겨주시고 특히 행정사 실무법은 저한테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본 강의는 여기까지 종강하시고 우리 이제 문제풀이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강의 들으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1차 반드시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